대통령의 미래를 짊어질 친구들의 꽃다발 증정.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예쁘게 한번 안아주십시오. 애가 하도 무거운. 예. 예. 안동 시민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정당 집회 사상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를 하는 부산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동성로에서는 대구 생기고 처음으로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위중해졌다는 것. 이 나라가 친북 좌파 정권한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심의 발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SBS 뉴스를 8시 뉴스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뭐냐 이래 막 공격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뜻은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 해도 방송국의 뉴스를 없애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아니 SBS 뉴스가 진짜 뉴스를 방영을 했어요. 응? 세월호 인양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해수부하고 짜고 인양 시기를 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대선에 맞게. 그렇게 진짜 뉴스를 방송을 해놓고 문축에서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6분 동안 그거는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작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아니 방송과 언론에서 진짜 뉴스를 방영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 겁이 나니까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방송하는 게 그게 방송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도 되기 전에 방송국을 공격을 해가지고 진짜로 방송해놓고 우리가 방송한 건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방송국이 그게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그런 짓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 SBS가 지금 아마 상속을 할 겁니다. 아들한테 경영 상속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요즘 가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에 겁묻고 번복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되면 SBS가 정상적으로 상속 과정을 거치는지 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뉴스를 두고 오늘 아침에 내 보니까 세월호 참사에 버금가는 언론 참사라고 보도를 했어요. 아이 세상에 제대로 방송을 해놓고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막 덤비니까 나라가 개판이죠 진짜. 우리 사모님 이야기하는 게 맞네. 나라가 개판이 돼가요. 아니 진짜로 방송해놓고 이제 와서 막 설치니까 아 그거 내 가짜였다 이래. 내 보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6분 동안 자기가 진짜 뉴스 방송하고 가짜 뉴스였다고 사과 방송하는 그 사람, 내 이거
대한민국 방송사상 그런 거짓말 방송은 내가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구글 트렌드 보면 문재인이하고 딱 붙어 있어요. 이제 아는 집에 갔고 둘이 붙어 있는데 지금 나는 지금 급속하게 치어서서 올라가고 있고 물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왜 그러냐? 우선 친북 정권이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겁이 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대한민국 서민들이 70%입니다. 70%인데 경비원 아들 대통령 한번 되자 이러니까 서민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그리고 까막눈 아들 대통령 한번 하자 이러니까 서민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정말 이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아줌마 자꾸 이야기하면 헷갈려. 조금 이따 끝에 가서 이야기하면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왜 사드 배치하는데 10억 불 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세계가 좌파가 다 몰락했어요. 응? 유럽 좌파가 몰락했고 남미 좌파가 몰락했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거구 대통령이 1등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세계사 흐름하고 반대로 가요. 좌파들 광풍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흐름이 반대로 가면 우리가 사드 배치 10억 불 내라고 했으니까 문재인이가 되면 이거 돈 줄 리도 없습니다. 그 핑계로 빼겠다 이거예요. 빼고 한국을 말하자면 이 영어로는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래요. 한국을 제외하겠다. 일본, 필리핀, 예? 일본,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인도 빼고 치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으로 나가면서 바로 좌파 정권 들어서면 북의 핵시설을 때릴 겁니다. 북의 핵시설을 바로 폭격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 소위 지금 말하는 사드 배치 10억 내라. 어차피 안 줄 거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되면 이 10억 줄 필요가 없어요. 10억 줄 필요가 없고 한미 FTA도 트럼프하고 바로 협상을 하면 우리는 미국의 세일 가스를 들여오겠다. 그렇게 하면 미국 측에도 손해가 전혀 없고 어차피 우리가 세일 가스를 들어오게 되면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만 미국산으로 바꿔주면 대한민국은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미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다른 사람 몰라요. 홍준표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또 이 나라가 정말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정말 되겠습니까? 네, TV 토론할 때 마지막 토론할 때 안 물어봤어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이야기 못하죠. 그런 사람은 국군 통수권 자격이 없습니다. 국군을 통수할 수 없어요. 국군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60만 대군이 왜 있습니까? 북한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정일 같은 애들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그 꼼짝 못합니다. 내 앞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 눈치나 살살 보고 DJ 노무현 때는 70억 불을 퍼줬어요. 상납했잖아요. 그걸 갖고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근데 문재인이가 되면
개성공단을 2천만 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년에 우리가 퍼줘야 할 돈이 20억 불이야. 5년이면 100억 불이야. 그러면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을 만들 겁니다. 그 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정권 어떻게 우리 찍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젠 결집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과거 같으면 6개월이 걸려야 할 걸 요즘은 6일 만에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니까 제일 먼저 북쪽에서 홍준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여태는 비난 안 했어요. 야,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놔줘도 저 문재인이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북쪽에서 가만히 놔줘도 우리 편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나흘 전부터 갑자기 홍준표를 박근혜 적폐집단이라고 말하자면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그러니까 이거 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북한에서 하는 것인지 한국 국민이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끼리인가 그 북한 선전 매체에서 사실상 문재인이 지지선언을 했어요. 지지선언을 하는 거 보고 이놈 그 한국 대통령 선거를 북한이 하나? 북한 주민들이 하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니죠? 혼자 질러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함께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홍준표가 이 보수 본방에 적통이 되었을 때도 언론에서 처음에 불과 열흘 전에 홍준표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군소정당의 후보로 지정했어요. 언론에서 써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민심이 들고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 보니까 서희가 나란히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문재인이 1번, 그 다음에 3번, 2번 이런 식으로 보도하다가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나중에 그 홍준표 되면 당하게 생겼거든. 제가 성깔이 있거든요. 내가 그런 거 용서 안 합니다. 홍준표 대통령! 그래도 홍준표는 눈치 보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까짓거 뭐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 3일 전부터 보니까 야,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민심이 이상하거든.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면 전부 숨어서 요래요. 요래. 숨어가지고 요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을 못하고 숨어서 요래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내 2, 3일 전부터인가 보니까 늘 이 신문 쪼가리 안 보세요. 1번 보도하고 3번 보도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뒤에 내하고 유승민, 심상정이 아주 군소정당 그런 식으로 포맷을 짜고 있다가 한 2, 3일 전부터인가 1번, 2번, 3번 이제 제대로 보도를 합니다. 내가 그걸 쳐다보고 이제는 좀 세상이 바로 잡혀간다. 늦었지만은 참 다행스럽다. 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가 왜 이번 선거에 압승할 수 있느냐?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대다수 국민들이 친북 좌파 정권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우선 오늘부터 사전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도 나중에 보십시오.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의 꿈이 홍준표일 겁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대거 돌아오고 있어요. 대거 돌아와서 어제 동성로 유세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만 내고 신문에 했는데 10만 원 중에서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 홍준표처럼 아버지가 무학이고 막노동했고 일당 800원 받는 조선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노동자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까막눈이야. 그 부모 밑에 나는 유산을 1원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자, 배경 없고 백 없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면 이 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게 홍준표의 꿈이었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꿈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젊은이들도 홍준표를 찍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땅의 서민들이 70%입니다. 정말 업신여김 당하고 엉들림 당하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그렇게 당하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서민들이 이 땅의 70%입니다. 근데 홍준표처럼 어릴 때부터 큰 밑바닥에서 고생함이 큰 사람, 자기 노력으로 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러면 서민들은 내 자식도 내내는 일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내 자식도 노력하면 저런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전라도에서도 홍준표 바람 불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전화 무지하게 옵니다. 그리고 제 또 각시가 전라북도 여자입니다. 나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군산 여상 나와가지고 국민은행 취직해가지고 그 앞에서 창구서 돈 세주는 그런 창구 텔러를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돈 찾아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졸업할 때 내가 처갓집에 델집에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가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한테 인사를 이래 떡 드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 뭐 시골에서 살아요. 부안 줄포인데 그리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에요. 뭐 잘 살았으면 대학 보냈겠지 은행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시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시냐? 울산에서 달새빵 삽니다. 그럼 재산이 없네? 그냥 한 푼도 없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는가? 그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뭐 할 건가? 근데 고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떡 나오니까 이제 집사람이 저 아버지하고 이제 한 30분 있다가 밖으로 나왔더라고. 옛날에 그 시골에 다방 있잖아요. 다방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저하고 집사람이 2살 차이입니다. 2살 차이라도 연애하고 지금까지 저한테 말을 안 놨습니다.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연애할 때. 니 내보다 2살 어리니까 난 니한테 말 놓는다. 니는 놀 자신이 있으면 놔봐라. 난 네 마음대로 니는 놀 자신이 있으면 놔봐라. 이러니까 지금까지 말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 뭐라 하더노? 이러 물으니까 그거 구름 잡는 놈이다.
그놈 그 인간 안 된다. 사람 안 된다. 고시가 아무나 되냐? 내 손에 장을 찢긴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랬대. 그 너것만은 뭐라 하더노 물으니까 참 착한 사람 같다. 꼭 잡아라. 그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 아버지는 평생 우리 집에 못 온다. 그리고 너것만은 내 잘못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연애하는 바람에 시험이 좀 늦었어요. 연애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내가 4년인가 있다가 이제 시험이 됐어요. 돼갖고 이제 처갓집에 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가가지고 내 각시는 데리고 간다. 대신 우리 장인어른한테 영감님은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 장모님은 온나. 그러고 난 뒤에 내 26년을 못 오게 했어요. 26년을. 그래 이제 우리 동서가 묻더라고. 20년째 되는 애예요. 어떻게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데 장인어른을 그렇게 하냐 이러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엄마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인데 아버지는 이제 4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내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 용서해달라고 그래 빌었다. 장인어른 용서해달라고 그래 빌었다. 근데 어머님이 절대 용서 안 하고 갔다. 내 아들을 굶으면서 빚내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시켰는데 전라도 전혀 들고 오면서 그런데 내가 보니 미나 짰더라. 네가 들고 올 때 보니까 경상도 몰라 미나 짰더라. 말이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런데 네가 좋다고 해서 내가 성락을 했다. 그런데 감히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시를 해? 절대 용서 안 한다.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96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래까지 이야기했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장모님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돌아가실 때는 임종을 하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모셔와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6개월간 돌봐드리고 마지막 임종도 제가 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그래서 우리 각 씨가 26년 동안 지금은 이제 40년째 살죠. 26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저 아버지를 못 오게 하고 또 어쩌다가 우리 집에 오면 나는 문 열고 나가버리고 저 영감택이 내가 가면 들어온다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래 가슴앓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확 풀어줬어요. 확 풀어주고 엄마가 아마 엄마도 용서할 것이다. 응? 엄마도 용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저한테 사과를 합디다. 홍서방,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정말로 내가 미안하네. 그러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마음 편안히 가 있어, 마. 그리고 장인장모 그 산소도 성남의 그 천주교 공원묘지에 제가 마련해 줬습니다. 두 분 나란히 산소 마련하고 이제 생각나면 한 번씩 갑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순삼 여사 봤죠? 부인 보셨죠? 제가 이순삼 하면 홍준표 한번 해주시고 홍준표 하면은 이순삼 한번 해주세요. 이순삼 홍준표 홍준표 이순삼. 우리 참 검사 때도 국민은행에 3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청주에서 연립주택 전세로 시작해가지고 참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최소한 변호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처음 내 사법시험이 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했나 하면 야 이제는 내 가족도
변호사 할 자격이라도 생겼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열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정말 검사할 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23년째 하면서 정말 바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강단이 있어야 돼요. 결기가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심이 있어야 돼요. 홍준표가 없는 집안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까지 오게 된 거는 배짱, 배심, 결기, 강단 하나로 나는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우리 밑에 이게 담배값 왜 인하하느냐? 이 서민들이 많이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값은 원래대로 환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cc 이하 그 유류값 이게 절반으로 내 환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민들이 주요서 하는 게. 세 번째, 김영란법 고쳐가지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 다음에 임산물은 제외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 모두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 치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그렇죠?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용서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하나가 돼서 5월 9일 우리가 압승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나갔던 분들, 복당하시는 분들, 우리 안동시민 여러분 다 용서해야 되겠죠? 복당시키는 게 맞죠? 그리고 친박들 중에서 국정농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분들도 당원권 정지된 분들, 지금 나갔던 이정현이, 그 다음에 울산의 정가변이, 그리고 그 서청원, 그 다음에 최경환, 윤상의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당 지도부에 내 요청을 이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절대 명제가 친북 정권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친박들 그리고 비박들 이분들 모두 하나가 돼서 5월 9일 대선에 나가는 게 맞겠죠? 자, 우리 사무총장은 적각 당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오늘이라도 비대위 열어가지고 모두 이 절차 정리해 주도록. 사무총장 어디 가분노? 응? 예, 그래 좀 부탁합니다. 자, 이럴 때 한번 힘 실어주십시오. 홍준표 대통령. 여론조사 이제 장난치는 거 이젠 장난 못 칩니다. 이젠 발표 못 하거든요. 장난친 여론조사 발표 못 하는데, 제가 왜 여태 여론조사를 안 믿고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97%의 여론조사나 언론들은 전부 힐러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글 트렌드만 트럼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깨보니까 트럼프가 됐어요. 지금 한국에도 구글 트렌드라는 걸 지금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 트렌드 보면 하루는 홍준표가 1등, 하루는 문재인이 1등, 딱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상으로는
두 사람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고 올라가는 거고 문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는 깨보면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 바쁘신 분은 사전투표 좀 해주시고, 그리고 9일날 가족 모두 투표소에 가셔서 우선 투표율이 한 90% 돼야 돼요. 해주시겠죠? 그리고 지지율도 한 8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5월 9일날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외치고 저는 또 영주로 가야 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5월 9일날 경비원 까막눈 아들 대통령 된다. 된다. 이 땅에 서민정권 탄생한다. 탄생한다. 고맙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취임식 하지 않겠습니다. 취임식 청와대에 들어가서 우선 이 나라 안정시키겠습니다. 나라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서민 대사면을 할 겁니다. 이 땅에 서민 생계범죄, 신용범죄 이거 대사면을 실시하고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터전 마련해 줘놓고 남북관계 안정시키고 내 8.15 경축사 할 때 그때 광화문에서 100만 국민들 모시고 당당하게 홍준표 대통령. 자, 예, 다음 한 번만 더 하고 갑니다. 양해하십시오. 자, 5월 9일날 경비하는 아들 대통령 된다. 된다. 까막눈 아들 대통령 된다.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준표 후보 그리고 선대 공정위원장들 김석기 의원님, 네, 모두 인사 올리겠습니다.